제목, 내란 우두머리.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공수처에서 8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여야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으며 불법으로 정치활동을 먹은 혐의인데 어차피 스스로 걸어 나올 걸 무려 경찰 54개 부대 3,200명이 동원된 뒤였습니다. 그간 적대와 분열도 커졌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체포되기 전 그가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끝까지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먼저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됐습니다. 비상계엄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위법한 계엄을 선포하고 여야 대표를 체포하게 하는 등 불법적으로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공개된 체포 수색 영장에도 내란 우두머리라고 죄목이 적시됐습니다. 지난 3일 첫 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조부는 이번엔 경찰 54개 부대 3,200여 명을 투입해 영장 재집행 6시간 만에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체포팀을 방해하며 2시간 동안 마찰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엔 공관 정문까지 수월하게 이동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도 체포팀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별다른 저항도 없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로 윤 대통령을 압송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조본이 관저 앞에 도착한 건 오전 4시 30분. 영장을 집행한 건 10시 33분이니까 총 6시간 정도 걸린 거죠.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가 설치한 차벽과 철조망 등 장애물을 어떻게 넘었고 또 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체포 과정 장덕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오전 4시 30분쯤 체포조가 공관촌 입구에 도착하며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공관촌 입구 주위에 기동대 3,200여 명을 투입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5시 27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변호인과 경호처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불법이라며 반발했고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2시간이 지난 7시 33분 사다리를 설치하고 나서야 체포조는 버스를 넘어 1차 저지선을 뚫었습니다. 이후 관저로 진격한 체포조는 7시 48분 차벽에 설치된 2차 저지선을 만났는데 경호처에 별다른 저항이 없어 차벽을 우회했습니다. 7시 57분에는 철문과 차벽으로 가로막은 3차 저지선인 대통령 관저 입구에 체포조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고비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 형식을 원하면서 변호인단과 공수처 측에 영장 집행과 관련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협상은 2시간이나 이어졌고 결국 오전 10시 33분 체포조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습니다. 6시간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이 경호차로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송되며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문이 열리고 체포가 임박하자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며 자진 출석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영장은 집행이 됐죠. 체포보다 자진 출석이 윤 대통령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인데 지금도 체포된 게 아니라 자진 출석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진 출석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죠. 아쉬운 대목입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돌연 체포가 아닌 자진 출석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버텼습니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과 공수처가 2시간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지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선을 그었고 윤 대통령은 체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된 후 오후 2시 반에 진행했던 기자회견에서도
출석의 결단을 내렸다는 표현을 고수했습니다. 체포영장의 집행 형식을 갖추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미 출석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서 충돌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 측이 돌연 자진 출석하겠다고 주장한 건 영장 자체가 불법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수처 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와 자진 출석하는 경우는 조사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 피의자는 구금되고 수사기관은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가 가능합니다. 반면 자진 출석한 피의자의 경우 조사 후 언제든 귀가가 가능하고 구속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 야간 조사도 어렵습니다.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체포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영상 메시지를 촬영했습니다. 또 올해 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구천자에 달하는 장문의 자필 원고도 공개를 했는데 싸우지 말라, 국민의 화합을 바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 10여 분 후 공개된 윤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관저에서 미리 녹화된 2분 48초 길이의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 윤 대통령은 또 새해 초 자필로 작성한 구천자 분량 장문의 원고도 SNS에 올렸습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려는 대통령의 권한행사라고 주장했고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뺀 건 사기 탄핵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됐다며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지층을 향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고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보셨다시피 윤 대통령이 공개한 영상은 급히 찍은 듯 조명도 없었고 편안한 차림에 커튼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등과의 사전 협의 없이 그 자리에서 원고를 쓰고 즉흥적으로 영상을 찍고 또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 직전 드러낸 본인의 의사였던 겁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14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날까지 모두 5차례의 대국민 담화를 가졌습니다. 모두 정식 브리핑룸에서 초지일관 굳은 표정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달 만에 내놓은 이번 6번째는 달랐습니다. 관저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넥타이도 하지 않은 채 애써 밝은 표정도 띠는 듯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재 결과 이번 메시지는 별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면담한 한 인사는 MBN에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 즉흥적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몇 분 만에 메시지 작성이 끝났고 영상 촬영도 바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둘러 준비한 이번 영상에서도 과거 영상들처럼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에 대한 위헌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건 같았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윤 대통령 변호인들도 윤 대통령이 체포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걸 노심초사해 내가 빨리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당을 향해 배신감과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모범생들만 가득하다. 당이 전투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권영세, 권성동 이 투톱은 찐윤이라더니 왜 이러냐? 이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은 건데 조국 전 대표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체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여당 의원들과 만나 당이 전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가는데 여당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 너무 모범생만 가득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관저를 방문해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과 달리 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고 또 특검법 발의까지 예고된 것에 대한 배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의 예시를 든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조국 전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조국을 옹호했는데 우리는 좌파 사법 카르텔 속에서도 어떻게 가만히 있냐며 사실상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출탄핵을 계속 겪지 않았습니까?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윤 대통령과 면담한 의원들은 MBN과 통화에서 원조 찐윤이었던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한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찾은 20여 명의 의원들에게 미안하고 고생이 많다며 당을 잘 부탁한다고도 말했지만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지도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강경파 의원들을 향한 결집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공조본이 1차 저지선에서 3차 저지선 앞에 도착하기까지 달랑 2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죠. 이렇게 1차 체포 시도 때와 달리 집행이 수월했던 건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상 길을 터줬기 때문입니다. 1차 때 인간띠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았던 군 병력도 이번엔 투입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전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차벽 뒤에 서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차벽을 떠나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경찰의 진입이 시작되자 이를 막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겁니다. 경찰이 1차부터 3차 저지선을 통과할 때까지 경호처의 저지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길을 터준 건데 일부 경호관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예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김성훈 차장 등 극히 일부 지휘부는 끝까지 사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다수 경호관들이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특히 1차 집행 때 인간띠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 군 병력도 이번에는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 병력을 투입해서 그것에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집단 반발은 온건파였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결국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강경 대응을 주도한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는 이번엔 내부 직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죠. 공무원 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등등 경호처를 상대로 한 압박과 회유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동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 전부터 경호처를 상대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해왔습니다. 특수단은 지난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현행범 체포한 뒤 분산 호송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역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해 입건되면 공무원 자격 상실이나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선처할 것이라며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로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강경파로 꼽히는 경호처 지휘부와 별도로 일선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 안에서부터 흔들려 한 겁니다.
지난 1차 집행 때 강경 대응을 주도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선 특수단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 나서면서 지휘부를 무력화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내부 균열을 감지하고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벌인 양면 전략이 효과를 내면서 2차 영장 집행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뒤 호송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준비한 차 대신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 공수처로 이동했습니다. 보통의 피해자들과는 다른 거죠.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차량엔 경호관도 공수처 검사도 함께 탔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또 그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한 만큼 공수처가 이를 수용해 준 겁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까지 타고 간 차는 검은색 SUV로 경호처 차량입니다. 미국 캐딜락사의 에스컬레이드 모델로 전장이 5m가 넘는 초대형 SUV입니다. 주로 출퇴근에 이용된 승용차와는 달리 외부 행사나 재해 지역 방문 때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호송 차량을 준비했는데 경호 차량으로 이동한 것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MBN에 호송 과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 측이 경호 차량을 타고 가겠다고 요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탄 차량에는 경호관이 함께 탑승했고 조수석에는 공수처 검사가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힌 김성훈 차장도 차량 행렬에 합류해 공수처까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법에서 정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 차량이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에 미리 공수처로 출발한 차량이 있습니다. 사전 점검을 위한 경호원 선발대였죠. 수많은 취재진과 미리 설치된 포토라인이 부담스러웠는지 결국 윤 대통령 건물 뒤쪽 문을 통해 공수처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시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 15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경호처 선발대가 탑승한 차량들이 굳게 닫힌 철문을 빠져나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호송을 대비해 정부 과천청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미리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공수처에 도착한 7명에서 8명의 경호원은 폭발물 검색 등 사전 점검을 위해 공수처를 미리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청사에 설치된 포토라인과 빼곡한 취재진들을 살펴보더니 서로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후 1시간 15분 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윤 대통령은 한남대교를 지나 우면산 터널을 거쳐 오전 10시 53분쯤 공수처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 차량들이 줄줄이 들어왔지만 취재진을 의식한 듯 곧바로 핸들을 꺾어 공수처 건물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조사가 진행되는 조사실 인근 복도 등 곳곳에 비무장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별히 건물 한 층이나 한 동을 비우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취재진을 피한 윤 대통령은 결국 미리 설치된 포토라인을 피해 공수처 건물 뒤쪽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작전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10,000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체포가 됐다는 소식엔 한쪽은 오열, 다른 한쪽은 환호, 완전히 반응이 엇갈렸죠. 안종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한남동 관저 앞에 대기하던 경찰 기동대의 움직임이 긴박해집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지지자들의 긴장감도 고조됐습니다.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 수사관들에게는 고성이 쏟아졌고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된 기동대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 9천여 명과 경찰 4천여 명이 뒤엉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이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하자 인도 한가운데 누워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3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관저에 진입한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저 앞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통령의 체포를 주장했던 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여기 모인 분들이랑 모두 같이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제는 뭔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뭘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2년 몇 개월 동안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럴 수가 없어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남동 관저에서 경기과천의 공수처 청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진영 갈등과 대립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에 법원이 형사소송법 110, 111조의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보안시설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문제 삼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엔 2차 체포영장에 그 내용이 없다면서 오늘 체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주장해왔습니다.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보안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포영장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할 권한이 판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체포영장 발부 때는 오히려 그 내용이 빠졌다며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용도 없고 잘못된 것을 2차 체포영장에 담당 판사가 기재를 안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취구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합니다. 한 전직 부장판사는 2차 체포영장에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내용을 쓰지 않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법한 영장 발부와 집행 모두를 문제 삼는 윤 대통령 측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면서까지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현 기자, 2차 집행을 앞두고 우려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1차에는 실패하고 2차에는 성공한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크게 일단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기선 제압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의 와해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1차 집행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죠. 1차 집행 때 집행 인력이 110명 정도였는데 2차 때는 8배에 가까운 1,100명이 투입됐습니다. 네. 경호처 인력을 다 모아야 200~300명 수준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물밀듯이 들어가면서 이번엔 기선 제압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수뇌부 체포 전략도 통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 2차 집행 전부터 경호처 내부에서 동요라든지 분열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경호관들에게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 이런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제 휴가를 간 인원도 꽤 됐다고 하고 집행이 이뤄지고 있을 때 경호관 대부분이 대기동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불법 영장이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의 제기한 것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영장 집행을 거부할 명분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김성훈 차장 등 강경파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도 내부 결속력을 무너뜨리는 데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에 자진 출석한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인신 구속을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던 걸로 일단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에는 부득이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도 했는데요. 공수처가 자진 출석을 받아들이면 체포영장 효력이 없어지는 건데 이걸 노렸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법조계는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자진 출석시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 차성한 교수는 강제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거라며 자진 출석을 용인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가
공문을 유조했다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논란에 처음 불을 지핀 건 공수처가 55 경비단으로부터 받았다는 공문이었습니다. 아, 저거네요. 네,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입을 허가받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 55 경비단은 출입 승인권이 없다면서 반발하고 공수처가 위조 공문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집행 전날 공수처와 경찰이 55 부대장을 불러서 강제로 관인을 가져다가 공문을 찍게 했다는 건데요. 공수처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며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현지호 기자와는 먼저 공수처 연결해서 현재 조사 상황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조사받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가보겠습니다. 강수영 기자, 지금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조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전 10시 50분쯤 공수처에 도착했으니까 9시간 가까이 머물고 있는 겁니다. 조사는 처음부터 속도감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는 티타임도 가지지 않고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맡았고 오후부터는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담당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윤곽근 변호사가 입회에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하면서 호칭은 대통령님으로 부르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다만 조서에는 피해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후 5시 50분부터 7시까지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고 조금 전부터 다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된장찌개를 시켰다고 하던데 공수처 준비 많이 했죠? 조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공수처는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차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실제로 체포가 된 이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현행법상 체포가 되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제 40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선 오후 9시 이후에 이뤄지는 심야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야조사는 피의자 측과 조율해야 하는데 양측이 합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법원이 만약 구속영장까지 발부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최장 20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은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는 입장인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전민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현행법상 구속 수사 기간은 열흘이지만 한 번에 한해 다시 열흘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체포 48시간 아닌 모레 오전 10시 30분 전까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탓에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검찰이 기소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기간을 열흘 정도씩 나누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데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의무는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공수처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았다는 걸 트집잡아 체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정 조사를 해야 되겠다면 사전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그러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만약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받는다면 현재 계엄 관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로 법원 선택을 둘러싼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측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지만 조사 외의 시간은 서울 구치소에 머물게 됩니다. 물론 독방에서요. 윤 대통령이 머무를 서울 구치소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희지 기자, 윤 대통령이 몇 시쯤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윤 대통령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조사가 재개되면서 아직까지는 공수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야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수면 등을 위해서는 구치소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공수처 관계자가 밤샘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오늘 밤 늦게라도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구금될 예정입니다. 과천 공수처에서 서울 구치소까지의 거리는 약 5km 정도로 밤 늦은 시간에 이동한다면 차로 약 15분 만에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할 당시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탑승한 것처럼 구치소 이동 때에도 경호처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어디서 머물게 될까요? 서울 구치소 내에는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공간인데요.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독방으로 봐도 무방한 곳으로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곳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되고 나서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울 구치소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서울 구치소는 기업인, 정치인 등 거물급 인사가 거쳐갔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기도 한데요. 2017년 구속됐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에 머물렀었는데 윤 대통령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다면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서울구치소 내에 있는 독방에 머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 현지우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기자, 윤 대통령 조사 때 영상 녹화를 하니 많이 말이 참 많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영상 녹화를 거부했습니다. 공수처 건물 3층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긴 하는데 공수처는 피의자 측에서 거부했다며 녹화는 하지 않는다고 짧게만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동의가 없어도 녹화를 할 수는 있지만 진술 협조 등의 차원에서 녹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조사받았던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에 녹화를 하지 않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동의를 받고 영상 녹화가 이뤄졌습니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네, 일단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요구할 때부터 계속 거부를 해왔기 때문에 공수처는 구속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김용현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가 모두 구속이 됐죠.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어 중대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범죄 사실도 모두 부정하고 있어서 영장 집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태도가 구속영장 심사 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쓸까요? 네, 수사 절차와 정당성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그런 전략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수사도, 영장 청구도, 발부도 모두 불법이라며 할 수 있는 이의 제기는 다 해왔죠.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할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신청했던 서울 서부지법에 또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걸 다시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적법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게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헌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헌재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 내일 2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2차 변론 기일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수사를 핑계로 변론 기일 변경을 요청하거나 탄핵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걸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예, 현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새벽부터 2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결했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집행을 막겠다며 우르르 모인 건데 지난번보다 숫자가 줄었죠. 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경찰 인력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경찰은 의원들을 뿔뿔이 흩어 놓았습니다. 현장 분위기 조희로 기자가 전합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5시 무렵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 한남동 관저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맹추위 속 장기전까지 대비한 듯 든든하게 채비를 하고 관저 앞을 지킵니다. 5시 반쯤 김기현, 이상휘, 나경원, 정점식 의원 등 20여 명이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찰에 당황하는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1, 2차 집행 때 모두 참석한 국민의힘 한 의원은 1차 때와 비교해 경찰 인력이 훨씬 많았고 경찰이 의원들을 떼어놓아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양측 지지자들도 한데 섞여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욕을 나오게 한다고! 욕을 부르게 한다고! 1년 반 동안 왜!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는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의식한 듯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고 윤상현, 박충권 등 일부 의원들은 관저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저 안에 들어갈 계획은 따로 없으세요? 오전 7시 57분 2차, 3차 저지선까지 뚫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울먹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보좌관은 공수처가 물리적으로라도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결국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통한 표정으로 한남동 관저 앞을 떠났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격 집행되면서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며 반발하는 동시에 이를 주도한 민주당과 공수처의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강제 집행은 범죄행위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격 집행되자 국민의힘은 비상의총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고 그와 내통한 민주당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법적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야당과 공수처의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적 대응 검토 반나절 만에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공수처 항의 방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 수사에 부당함을 알리는 대규모 규탄 대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민주당도 새벽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영장 집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챙겼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법치 질서 회복에 첫걸음을 뗐다고 그러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던 새벽 6시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 완수를 촉구했습니다. 오전에 예정됐던 지도부 공개회의도 생략하며 상황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영장 집행이 완료된 뒤 늦었지만 다행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오늘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습니다. 체포 직후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등 국가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 구속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막판까지 관저에서 대통령을 옹호한 여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예정된 공개 일정을 비공개로 바꿔 소화하고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입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민생을 챙기는 가운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뉴스 추적 정치부 이호정 기자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공수처 영장 집행에 반발했는데 사실 속내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예, 대통령 체포 직후에 소집된 의원총회 분위기를 보면 그야말로 무거웠습니다. 네. 의원들이 모인 이후에도 한참을 침묵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과로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어진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여권의 속내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을 들어봐도 방점은 공수처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찍혀 있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배경으로 꼽히는 대통령의 수사불응 태도나 혹은 더 근본적인 원인인 계엄 사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그렇네요. 윤석열이나 대통령 이 세 글자도 아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는 거리를 좀 두면서 민주당과 공수처를 비판하는 이런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대통령보다는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 그리고 야당 폭주에 맞서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조기 대선 시기나 혹은 지지층 정서를 감안해서 계엄 옹호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걸 알면서도 계엄 비판 자체보다는 수사기관이나 야당 비판에 힘을 줬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당이 특히 곤혹스러워하던 지점은 대통령의 수사협조 태도였습니다. 헌법수호 의지나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강조할 때면 어김없이 대통령도 수사에 협조해야 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비판하면서 수사 협조 여부 자체는 대통령의 몫이라면서 즉답을 피하던 이런 장면만큼은 피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 해도 현직 대통령이 체포에 난 타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과 완전한 거리 두기도 안 하고 그렇다고 옹호도 안 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체포 직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좀 보면요. 단합을 강조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분간 윤 대통령의 체포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보수 결집을 노릴 걸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계엄 혹은 우경화된 메시지에 확실한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체포 직전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은 당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관저를 찾은 의원들이 있었죠. 네, 오늘 관저 주변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 35명입니다. 지난번엔 사정상 못 갔지만 다음엔 꼭 가겠다라고 밝혔던 의원도 있었고요. 막판까지 불참하려다 참석으로 선회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이 점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다만 45명이 모였던 지난 6일에 비해서 대통령 체포 당일인 오늘 오히려 10명이 줄었다는 점은 주목해 볼 지점입니다. 그렇네요.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거리 두기 이걸 시작한 걸까요? 네, 사실 첫 집결 때 지도부의 반응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였거든요. 개별 의원 판단이라면서 선을 그으면서 당 차원에서 대통령 옹호에 나선 것처럼 인식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지난번 참석했던 이미자 비대위원 지도부였죠. 오늘은 불참했습니다. 취재 결과 관저 방문이나 집회에 대한 지도부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도 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당론이 아닌 상황에서 참석하기도 불참하기도 부담스러운 기류가 일각에선 감지가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다만 지도부는 이번에도 관저 행엔 선을 그었고요. 대신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 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힘써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여당이 이 조기 대선을 감안해서 본격적으로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거리두기에 나선다면 그 시점은 당장이 아니라 탄핵 심판 이후가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비난이나 옹호하는 주체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날 국회에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는 장면 기억하시죠? 이 장면이 제일 충격적이었다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 군사작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흥분한 시민들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헌법재판소에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또한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뺏긴 거라고 설명했는데 이 내용이 비상계엄에서 가장 위법한 대목으로 꼽히는 부분이죠. 이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들과 대치를 벌이던 무장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 뒤통수에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니까 빨천다네 이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계엄군의 국회 봉쇄 작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어제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는 군중에 의한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에 진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증언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덜려는 진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는 문구를 잘못 뺏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포고령 작성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해산권이 있던 시절의 예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표현이 미숙했다고 답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인 야당 탓이라며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번 계엄이 폭동이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에 제주항공 추락 사고 등등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은 리더십 위기로 마비가 돼버렸다.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하며 한국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헌법을 준수하려는 우리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헌법을 준수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한 미국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끄는 우리 정부와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한 관심을 보인 일본 정부 역시 우리 정부와 계속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韓国国内の一連の動きについては特段かつ重大な関心を持って注視をしております。韓国は我が国にとって国際社会におけるさまざまな課題への対応に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していくべき重要な隣国であります。 외신들은 영장 집행 상황을 새벽부터 실시간으로 다루며 한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홈페이지 중앙에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 상황을 생중계로 올린 영국 BBC 방송은 정치적인 위기로 드러난 한국의 깊은 분열을 주목했고 미국 CNN은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경호팀에 둘러싸인 요새화된 관저에 숨어 몇 주째 체포를 피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주항공 추락 사고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겪은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둔 한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 위기를 맞아 마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면서 중국의 최대 포털에서는 인기 검색어 1위에 윤석열 체포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여야의 내란 특검 협상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자체 특검만 발의를 예고했던 여당이 오늘은 일단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민주당은 내일 특검 처리 강행 의지를 강조하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을 할 생각이 있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로 예고했던 계엄 특검법 발의를 보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당일 특검법 발의까지 하는 건 당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사정상 오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늘 발의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체포와 특검은 별개라는 뜻을 재차 강조하고 밤을 새서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며 여당 특검안 제출을 압박했습니다. 발의해서 안을 가져오면 민주당 안과
서로 나란히 놓고 협상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두고 있다. 내일 오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협의를 거쳐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의 특검법 발의로 실제 여야 협상이 진행된다면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논의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내일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본회의 일정을 미뤄서라도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총리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절차상 또 실체적 흠결이 있어 계엄이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줄 탄핵 엄포에 대해선 국가가 마비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며 국민에 재차 사과했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을 위헌으로 보냐는 질문에 절차상의 흠결과 실체적 흠결을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소집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모두 반대할 것을 믿었다며 대통령의 소집을 직접 건의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무위원 중 계엄을 찬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당시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라 누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엄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가가 마비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국무회의는 불능화되고 무력화돼서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수많은 일들을 국가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국정조사 특위 퇴장 직전 한 총리는 국가가 처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며 정치권이 국민만을 위해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공기록물을 5년간 폐지하지 못하게 금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요청한 지 36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라 기록 보존의 골든타임을 놓친 늑장대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국가기록원이 오늘 고시한 관보입니다. 공수처의 지난달 요청에 따라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 금지 기관은 20곳으로 헌법기관은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관위 2곳도 포함돼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전부가 대상입니다. 고시가 이뤄진 오늘을 기준으로 5년간 폐기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계속 보존시키는 조치 역시 이뤄집니다. 공수처가 지난달 10일 폐기 금지 조치를 내렸던 만큼 36일 만에 결정을 한 셈인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록물 같은 게 지금 폐기가 되고 은폐되고 진행 중인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아니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참담함을 지금 금할 수 없고요. 국가기록원은 통보 대상 중에 헌법기관이 있어 관련 법에 따라 협의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헌법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우선 폐기금지 통보하고 고시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협의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향후 2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집중 심리하면서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 때문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계도 빨라지게 됐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항소 이유서도 제출 마감 하루 전인 지난 6일에 내는 등 재판 지연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지금 시국 길어지면 재판 출소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에 오는 3월 12일까지 2달간 새 사건 배당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게 한 규정을 지키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규정대로 2심 선고를 다음 달 중순까지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여자농구의 전설 박찬숙 감독이 이끄는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이 해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우승 카퍼레이드까지 했던 이 명문 실업팀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신영빈 기자입니다. 국민들의 환호 속에 꽃다발을 목에 거는 한국 여자농구의 전설 박찬숙 감독과 선수들. 지난해 10월 무패 행진으로 4개의 전국 대회를 석권한 서대문구청 여자 실업농구단을 축하하는 카퍼레이드 장면입니다. 화려했던 카퍼레이드 3개월 만에 농구단이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의회가 농구단 운영비 8억 4,8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겁니다. 삭감이라 그랬으면 오히려 동료가 됐을 텐데 영원이라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왜지? 왜 그렇지? 삭감에 반발한 구청장이 제의를 요구하며 준예산을 집행했지만 가까스로 선수들의 인건비만 해결된 상황. 선수 2명과 코치까지 내보내며 농구단 허리띠를 잔뜩 졸라맸지만 대회 경비 처리도 어려워 오는 4월 전국대회 출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곧 해결되리라 믿고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갈 겁니다. 삭감을 이끈 김양희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주민대상 설문조사에서 농구단이 불필요한 사업으로 지목됐다며 선수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구단은 서대문 구민이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예산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성 있게 예산을 통과했으니 농구단의 서대문구 홍보 효과를 생각해달란 구청과 민의를 따라야 한다는 구의회의 대립 속에 농구를 하고 싶은 선수들의 앞날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이나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한낮 기온은 쑥쑥 올라서 서울이 영상 5도 선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보다도 또 예년보다도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가 되겠고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린 눈비가 그대로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동 지방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춘천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영하권 보이는 곳이 많겠고 한낮 기온은 부산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